2020년 9, 10월호 편집국장의 말. 문득 예전의 학교가 생각난다. 학교에 가려는 학우들로 북적이던 신호등, 니티 아래에서 점심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웃던 사람들, 강의실 안 복작복작하게 앉아 수업을 듣던 우리, 마스크도 손소독제도 체온계도 없이 다니던 우리의 일상이 생각난다. 학교 어딘가에 앉아있으면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말소리가 들렸다. 코로나19가 없던 날들의 미디어 센터는 그런 학교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달려가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했다. 대동제 때 중앙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동아리들을 촬영하느라 뛰어다니고 교수님들 연구실에 찾아가고 취재원과 학교에서 만나 취재하던 그날들을 자주 생각했고 그 시절에 젖어 지냈다. 지금은 사람도 없고 대동제도 인권주간도 열리지 않는다. 과거에 바쁘고 시끄러웠던 시절을 생각하자 현재를 돌아보니 맥이 빠져버렸다. 코로나를 핑계로 발로 뛰는 취재에 소홀해진 것만 같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치열해야 하고 뜨거워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차기 식은 모습만 남아있었다. 지난해보다 더 적은 조회수, 배포하지 못해 남은 학보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더 맥이 빠진 채로 있을 수는 없어 더 열심히 돌아다니기로 했다. 지난호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담아냈다. 우리 대학 동문들을 만났고 교수님을 만났다. 시위 현장을 찾아갔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담아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을 만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다른 대학 학우도 만나봤다. 미디어 센터 기자들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어를 택할 것인지 늘 고민한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통의 문자와 전화,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리고 다시 연락을 보내본다. 어떤 이는 무시하고 거절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할 수가 없다. 기사를 써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주 읽히는, 찾아보는 학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려 한다. 글 박서연 편집국장. 단신. 제목. 우리 대학 코로나19 장학금부터 특별 코로나19 장학금까지 2달에 걸쳐 지급 완료. 부제목. 학생복지처. 현재는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 리드. 지난 5월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학기 성적 및 소득 구간 기준 없이 1학기 학부 재학생 중 관련 서류 제출자라면 지원 가능했다. 코로나19 장학금은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국가 2유형 코로나19 장학금으로 50만 원 정액을 수령했다.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의 희망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지급 기준 사유 경중에 따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금액을 수령했다. 해당 장학금은 지난 7월 중으로 선발자에게 지급됐다. 이어 지난 8월 우리 대학은 특별 코로나19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학기와 2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이라면 모두 선발 기준에 해당했다. 학생복지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으로써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 목적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특별 코로나19 장학금을 2회차에 걸쳐 지급했다. 1회차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액은 1학기 실수납 수업료 기준 1인당 평균 10만 원 상당이었다. 실납입금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수령하는 액수가 달랐다. 이는 지난 9월 중으로 후 지급됐다. 2회차 선발 대상은 1, 2학기 연속으로 등록하는 1회차 지급 대상자였다. 장학 금액은 고지 수업료 기준 1인당 평균 10만 원 상당이며 2학기 고지서에서 사전 감면됐다. 한편 학생복지처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계획이나 등록금 반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취재 홍은솔 기자. 제목 코로나19로 대동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부제목 학우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예정돼 있던 대동제가 온라인으로 10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학기에 코로나19로 대동제를 진행하지 못해 2학기인 9월에 오프라인에서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해 대동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대동제는
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온라인 대동제는 버스킹, 요리 경연대회, 보이는 라디오, 골든벨, 동아리 무대, 각 학부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동제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SNS 혹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된다. 박준영 대동제 기획단장은 온라인 대동제를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학우들과 잘 소통하고 가까이 축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동제 수요조사 실시 후 학우들의 수요가 낮을 경우 대동제가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기획단장은 무산 결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화여대, 숭실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타 대학교 역시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숭실대의 경우 정치인, 아티스트, 기업인 등을 초청해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고 성균관대는 지난 1학기 온라인으로 게임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9월 24일 마감됐습니다. 편집자 주. 취재 박서연 기자. 사진기획. 제목. 우리는 살고 싶다는 울부짖음에 대답하라. 사진.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만리동 윤술광장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비대면 집회의 구호. 우리는 살고 싶다. 리드. 지난달 1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체는 서울 중구 만리동 윤술광장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비대면 집회를 열었다. 본문. 이날 집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광장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 약 1000여 켤레의 신발로 행진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행진 퍼포먼스 후 유튜브를 이용해 비대면 집회를 생중계했다. 온라인 집회에서 연대 발행을 진행한 이상윤 건강과 대한책임연구원은 신종 감염병 유행과 기후위기는 같은 결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며 신종 감염병 유행의 사회 생태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도시화, 세계화, 토지 이용의 변화, 육류 생산 밀도의 증가, 국가 간의 여행 증가 등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이가 코로나19와 폭염과 폭우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다. 이 죽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취약계층과 평범한 시민들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정부와 사회는 함께 행동할 때다. 글, 사진 이주영 기자, 취재 지연 유영서 기자. 보도. 제목. 우리 대학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부제. 외부인 출입 금지, 현수막 실효성 의문.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비대면 강의를 운영 중이다. 현재도 비대면 강의가 진행 중이지만 학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 교직원, 기숙사생, 근처 주민들까지.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안전할까? 부제.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현재 우리 대학은 출입 통제와 소독을 통해 방역 중이다. 우리 대학은 출입 통제를 위해 피츠버그홀, 월당관, 나눔관, 정보과학관을 폐쇄했다. 1만관과 세천년관에는 도어락 기능을 하는 번호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열 체크와 자가 문진표를 작성한 후 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우리 대학은 현재 열화상 카메라를 2대 보유 중이며 사람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승용관과 행복기숙사에 설치했다. 총무처 시설관리팀은 세천년관 쪽 건물과 승용관 쪽 건물을 담당하는 2팀으로 나눠 매일 아침 9시 전후로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미화 노동자들이 수시로 난간 손잡이, 바닥 청소,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소독하고 있다. 또한 학교 곳곳에 손소독제가 배치되어 있고 학내 식당인 깐투치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제. 우리 대학 방역에 1억 원 예상 편성. 교무처는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을, 10에서 100명 미만일 경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10명 미만일 경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9월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전면 비대면 수업 기한인 10월 9일 이후 대면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대면 수업을 대비해 어떤 방역 계획을 준비 중일까? 우리 대학 조영은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은 구두인관과 세천연관 병목 구간에 텐트를 설치하여 도보 이용자들을 발열 체크하고 느티나무 앞에 텐트를 설치하여 도보 및 차량 이용자를 발열 체크할 예정이다 라며 대면 수업을 대비한 방역 계획을 밝혔다. 총무처의 코로나19 대면 수업 방역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발열 체크 용역 3명 및 직원이 참가,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 인증, 종이 팔찌 착용 후 입실, 세천연관 정보과학관 승용관 1만관의 안면 인식 카메라 설치, 발열 시 가로치고 37.5도 이상 가로 닫고 및 호흡기 증상 시 지침에 따라 행동, 강의실별 손소독제 소독 티슈 비치, 강의실별 방역 1일 1회 실시, 가로치고 분사 및 청소, 가로 닫고, 마이크 소독기 비치, 전동식 연무기 비치, 개인 보호구 비치, 학생 식당 및 깐투치오 식당 가림막 설치, 자연드림 카페 후문 출입구 및 광장에서 카페 이용 계단 폐쇄, 나눔관 발열 체크 여부 확인자 1인 배치, 외부인 통제, 등산로 출입구 2곳 폐쇄, 가로치고 외부인 통제 현수막 설치, 가로 닫고, 성 베드로 학교 구성원 교내 출입 불가 및 출입문 폐쇄 요청, 가로치고 학부모 등 가로 닫고를 실시 예정이다. 조 팀장은 지금은 교직원만 있어 코로나 방역에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 대면 수업도 하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인 출입. 우리 대학은 곳곳에 외부인 출입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등산로 폐쇄를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천왕산 등산을 위해 학교에 들어오거나 자연 드림을 이용하고 학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곤 한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생이 출입카드를 통해 문을 열어주면 언제든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다. 행복기숙사에 사는 신현진, 가로치고 사회 1, 가로 닫고 하고는 기숙사는 지금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손소독제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분보다는 기숙사생의 역할이 큰 것 같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외부인 출입 자제시키는 거 잘 지켜주면 좋겠다며 기숙사 방역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조 팀장은 교내 모든 구성원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따라 주셔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건강 이상 시 외출하지 말고 보건소와 상담 등 건강 관리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이주영 기자. 기획 제목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보는 대학 교육의 가치. 부제 비대면 강의, 비대면 대학. 잃어버린 대학의 조각들. 리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휴학, 자퇴와 같은 전국적인 대학 외면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작금의 대학은 존폐가 달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비대면 교육 시대, 대학은 떠나는 학생을 되찾아올 양질의 교육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소제목 1. 넓은 의미의 교육도 보장해야. 양질의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갈증은 최근 등록금 반환 이슈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세금으로라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은 누리꾼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사회에서 대학 교육이 공공재적인 존재 가치가 있음을 방증한다. 대학, 즉 교등교육에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전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는 의미로
국가의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코로나19 이후 진행한 교육 서비스 변화는 주로 비대면 강의를 위한 기술 정비에 맞춰져 있다. 우리 대학 또한 전자출석 시스템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LMS, 열린 괄호, Learning Management System, 닫힌 괄호를 비대면 강의에 응용하여 지원했고,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마련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물적인 대학이 가지는 역할의 부재를 모두 메우지는 못했다. 대학은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우들에게 사회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교육에 포함된다. 각 대학이 코로나19 이후 제시한 대안에는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아고라를 만들고 지원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자는 기존에 쓰던 SNS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각자 원하는 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니 대학 차원의 추가적 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이와는 별개로 대학은 대학 내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오직 학내 인사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만 한다. 대학이 제공하지 않은 장에서의 교류는 매우 한정적이고 선택적인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이러한 폐쇄적 소통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코로나 세대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우려는 강의의 질 문제를 넘어 사회화 부족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소제목 2. 동아리, 대자보도 대학의 일부다. 전국적으로 동아리를 비롯한 대학생 문화가 멈춰있는 상황도 문제다.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학교의 색채와 동행하거나 색채 자체를 만들어 나가며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1997년 학보에 10주년 광고를 치렀던 밴드 동아리 엘피스와 같이 대학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한 동아리들이 많다. 해당 동아리들은 학우들의 사적 취미 생활을 위한 집단을 넘어 다양한 소통의 장 역할도 수행했다. 올해 29주년을 맞이한 학내 유일의 민중가요 동아리 에오라지는 코로나19 이후 연습을 자체 중단했다. 다른 동아리도 비슷한 실정이다. 농구 동아리 플로우의 회장 김규현, 열린 괄호, IT3, 닫힌 괄호, 하구는 작년보다 열린 괄호, 신입생이 닫힌 괄호, 4분의 1 정도 들어왔다. 비대면인 것도 크지만 홍보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표했다. 다른 대학의 경우 김현우, 열린 괄호, 가명, 닫힌 괄호, 하구는 미디어 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래 동아리 문화가 축소되고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명맥은 열린 괄호, 이어지고 닫힌 괄호, 있었다. 말줄임표. 그러나 지금은 대학가를 이끌던 밴드조차 코로나 때문에 아예 대가 끊길 순서에 있다. 라고 전했다. 김 학생은 만날 수가 없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게시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학들이 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다. 라고 말하며 플랫폼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동아리 외에도 대면이 필요한 학내 모임들이 있다. 퀴어 퍼레이드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행사부터 각각의 학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면이 요구되는 무수한 행사가 존재한다. 정치적 사건에 관한 의견을 싣는 등 학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벽보로 소통하는 대자보 또한 비대면 강의로 인해 잃어버린 대학의 당연한 조각들이다. 이들 모두 학생들이 직접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간과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미 대학 내 목소리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해 전 국가적 문제까지 확대되었던 많은 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학 역할의 부재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소제목 3. 제2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표성 부재 문제. 소통의 장이 닫힌 비대면 수업 시대에 새내기가 얻을 수 있는 학내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직접 대학 건물에 갈 수 없으니 인터넷으로 만나는 온라인 사이트가 대학 전부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입학한 한 익명의 아구는 학교 사이트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정보 수집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다 라고 말하며 학교 공식 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 대학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재적 학생 2,914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가 페이스북이나 에브리타임, 열린가로, 이하에타, 닫힌가로과 같이 일부의 인원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만 정보 대부분을 얻어가고 있다. 에타의 게시글은 단 10명만 추천을 눌러도 인기글의 반열에 오른다. 인기글이 전체 학내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전 학생 대비 글을 올리는 사람의 수도 적어 여론 조작이 간편하다는 맹점도 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강혜린, 열린가로, 미컨20, 닫힌가로 학우는 열린가로, 에타에서 닫힌가로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20학번 김상준, 열린가로, 가명, 닫힌가로 학우는 열린가로, 에타가 닫힌가로 다양한 학번과 학과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정보를 취합하고 얻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여론을 나타내는 공간이라 하기에는 부족, 열린가로 하다고 느낀다, 닫힌가로 이라고 전했다. 소제목 4. 코로나 장기화 대비한 제도적 혁신 필요. 모든 학생의 의견은 대학에게 중요하다. 해당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학 유지의 근거인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시대와 휴학, 중퇴 등의 전국적인 학생 이탈 현상과 겹쳐지며 더욱 민감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수의 학생에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종류의 깊이 있는 교육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깊이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소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간혹 학생들에게 지루하거나 불편한 수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학우들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는 학교로선 조금 부담스럽다. 소통상의 제약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 시점의 비대면 강의는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더욱 더 어려운 조건이다. 대학은 비대면 수업의 강행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비대면 강의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다고 말하면 공격적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안전불감증적인 무조건 대면 강의 찬성처럼 보이기 쉽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사회에 만연한 지금 안전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안은 민감한 반응이 나온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학 본부는 대학의 많은 가치를 최대한 잃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물론 비대면 수업도 시공간적 제약을 줄였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질 상승에 일조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고 몇 가지의 가치만을 얻는 것을 발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단순한 비상상황적 대처는 비상상황이 끝난 뒤에야 회복할 수 있는 가치들을 경시하게 할 뿐이다. 대학 혁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재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은 지금 도래한 장기적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현재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유실된 가치를 새로운 방안으로 메우는 것이 교육 콘텐츠의 발전을 이뤄낼 것을 기대해본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가 중요한 선결 요건이 되어야 한다. 지난달 20일 원격 고등교육 발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 평가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 자율에만 맡겨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 한국방송통신대 대학원 이러닝학과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는 대면 수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질이 낮은 대한교육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강의평가 등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학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중앙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대학 원격 수업 평가 인증제를 담당하고 인증 준비대학과 인증대학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 비대면 강의에 대한 규제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어 설명. 아고라. 고대 그리스의 자유로운 회의의 광장이며 운동, 예술, 영혼, 정치적 삶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우리 대학 학생 수. 대학 알림이 2020년도 자료 참고. 취재 김지유 기자. 제목, 성평등한 성공회대가 되기 위해서는 리드, 전임 교수 중 여성 교수는 10명 중 3명도 되지 않는다. 인권과 평화의 성공회대.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한 인권과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소재, 교수 사회의 위계. 우리 대학 교수는 크게 전임 교수와 비전임 교수로 나뉜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임 교수도 정년 트랙의 교수와 비정년 트랙의 교수로 나뉘어 있다. 정년 트랙 교수는 만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교수이고 비정년 트랙의 교수는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 형태에 처해 있다. 교무처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비전임 교원은 총 255명이고 전임 교수는 총 88명이다. 전임 교수 중 정년 트랙 전임 교수는 70명이고 비정년 트랙 교수는 18명이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는 전임 교원 확보율에 대한 배점이 상향됐다. 즉, 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수로 명명된 교원이 많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중요 결정에 참가하는 보직 교수들, 가로치고 대학원장, 학부장 등, 가로 닫고는 대부분 정년 트랙의 전임 교수가 담당한다. 우리 대학은 비전임 교수와 비정년 트랙의 전임 교수가 학교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없고 학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힘든 구조이다. 이는 교수의 노동권의 문제이자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학습권의 문제이다. 부재. 우리 대학 여성 전임 교수 27%에 불과. 성차별은 대학 사회의 위계와 맞물려 작동한다. 우리 대학의 여성 전임 교원은 27%이지만 정년 트랙의 전임 교수의 여성 비율은 21.4%이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로서의 보직 교수 성비는 남성 75%, 여성 25%이다. 여성 교수의 부족과 학내 보직에 기울어진 성비는 대학 사회 내 성평등 이념 실현을 저하한다. 최진, 가로치고 사과, 가로 닫고. 결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미리 한 주 전에 말해야 했지만 생리공결을 인정해주는 남성 교수님이 있었다. 생리공결은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도 우리가 남성 교수님을 설득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권리였다며 대학 내 성차별적인 분위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했다. 남성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 중 악어백, 주부 비하 발언과 남성 노동운동만을 다룰 때와 대비해서 여성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 여성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여성 교수님들이 더 많이 수업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다며 여성 교수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밝혔다. 2020년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국립대는 여성 교원 비율을 매년 확대해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5, 1항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다. A 교수는 국립대가 여성 교수 채용 비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한 젠더가 과잉 대표되는 것은 위험하다. 성공회대는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할당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여성 교수 할당제가 어떻게 나오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전히 사학재단에도 있다. 그러니까 성별 할당제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취한다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이 왜 취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 여전히 사학재난에도 있으면 안에서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국립대 성병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교무처는 지금까지 여성교수 할당제, 보직 성비 할당제 등 성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부제, 위기를 기회로 성평등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표어로 삼고 있다. 이는 수험생이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주고 타 대학과는 분명 다른 대안적 가치를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만든다. 향후 5년간 정년 트랙 전임 교수의 25.7%가 은퇴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우리 대학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며 성공회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교수들이다. 이들의 은퇴는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양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를 같이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성비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시킬 수 있는 교수 채용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성공의 대학교가 진정으로 인권과 평화의 성공의 대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움직임이다. 취재, 신다인 기자. 제목, 끝나지 않는 코로나,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부제, Z세대에서 코로나 세대가 되어버린 대학생 이야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앓는 대학생이 생겨났다. 향후 사회는 이들을 Z세대가 아닌 코로나 세대라 부를지도 모른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코로나 시대 속 다양한 대학생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소제목 1. 대학 구경도 못하고 입대할까 걱정돼. 창원대 새내기 강태민 1520 학생은 올해 입학한 대학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본인이 입학한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뿐더러 아는 대학 선배나 친구도 없다. 그는 지금도 친구가 없는데 군대 갔다 오면 친구가 더욱더 사라지지 않을까 라며 학교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입대할 상황에 걱정을 드러냈다. 덧붙여 새내기가 제일 즐길 게 많은데 새내기 시절을 통째로 날려버리니 좀 아쉽다고 전했다. 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대학 소식을 듣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대학 소식은 단톡, 단체 카카오톡에서 과대가 공지해 주는 것 빼고는 모른다 라며 대학 소식을 접할 경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군대 가기 전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강의를 하면 좋겠다며 입대를 앞둔 새내기로서 바람을 전했다. 소제목 2. 막힌 취업 시장에 계속되는 불안감. 코로나19로 막힌 취업 시장에서도 고군분투하는 학우가 있다. 김지영 사과사 학우는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이 못 열리고 있어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취업 전에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려 했으나 출국이 아예 막히며 다른 판로로 취업을 생각해 봐야 했다며 막힌 취업 시장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얻는 대신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다. 취업 준비생으로서 그는 다들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하는 게 좀 실감난다며 좁아진 취업의 문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20대 후반 실업률이 IMF 외환 위기였던 1999년 6월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25에서 29세 취업자는 3월부터 8월까지 전년 같은 달 대비 15만 명 이상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고용률 또한 최저 1.1%포인트에서 최고 2%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은 모든 세대가 느끼고 있었지만 특히 20대 청년들에게서 더 도드라지고 있었다. 김하구는 활동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 이제는 한 번 나가면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계속 집이나 실내에만 있다 보니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엄청 큰 부담이 되어버린 것 같고 피곤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어 먼 미래를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다. 언제 또 이런 게 올지 모르고 미래가 안정성이 없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소제목 3. 지출은 증가해 일상은 적적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김상은 사과사하고는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 그는 집에 계속 있으니 생활비가 느는 것 같다. 원래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는데 못 나가니까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려고 시켜 먹게 된다며 지출이 늘어난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막 학기라 취업 준비로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다니는 것이 어렵다. 학원 가는 것도 불안하니까 안 가게 된다. 계속 집에만 있으니 몸은 편한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취업 준비에도 제한이 생겨 불안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알바도 안 하고 학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 새벽에 자고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이 계속되며 삶 전체가 다운되는 느낌이라며 코로나가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자취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그는 혼자 자취하는 데에서 오는 관계의 고립을 꼽았다. 그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고립을 느끼는 게 진짜 힘든 것 같다.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마음 다잡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 많은 자취하는 분들이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취미도 찾고 영상도 보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소제목 4.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 부산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김채영 경영20 학생은 올해 초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다. 일하던 곳 근처에 확진자가 발생해 가게의 발길이 끊긴 탓이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보니 사장님께 가게 사정이 나빠져 알바를 그만둬 달라는 내용의 연락이 와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소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가게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출근이 꺼려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 상황이라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비교적 의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 친목 활동 비용 등은 내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었기에 걱정이 됐긴 했다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개강이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이었기에 단기 알바라도 다시 구해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장이 코로나 여파로 아르바이트생을 잘 뽑지 않았고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원자도 너무 많았다. 결국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쉬게 되었다며 아르바이트를 다시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유지가 힘들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알바생을 해고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들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제목 5. 연예인 온라인 개강에 새로운 길 찾아 휴학. 코로나19로 연예인 온라인 개강에 휴학을 결심한 학우도 있다. 김태현 가명학우는 2학기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학우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재학 중에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했다. 그러나 9월 한 달간 우선 전면 비대면 강의를 시행한다는 학교의 조치로 고민이 생겼다. 그는 2학기 전체 비대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비는 계속 내야 해서 답답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그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게 마음이 아팠다며 지방 사는 기숙사생의 서러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비대면 강의가 지난 학기로 끝날 줄 알고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휴학 중에도 서울에 남아 대외 활동 준비와 유학 준비를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런데 서울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 대외 활동이 전면 취소돼 내려오게 됐다라며 갑작스러운 휴학으로 준비에 아쉬움이 있음을 전했다. 당초 김하구는 휴학 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었다. 그는 휴학하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한 학기에 다녀오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필리핀은커녕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집에 박혀 있다며 활동에 제약이 생겼음을 전했다. 정부는 2차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을 선정했다. 대학생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혼자 생계를 영위하는 자취생,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이 있다. 코로나19는 대학생에게 가혹했다. 편하게 과제와 공부를 할 수 있던 공간인 도서관과 건강을 위해 이용했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겼다. 또한 해외 창 프로그램과 대외 활동이 모두 막히며 앞으로의 대학생활 계획이 틀어졌다. 이번 연도 신입생은 새내기 배움터, 예비대학, 입학식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졸업생은 졸업식 없이 대학생활에 마쳐야 했다. 만나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당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며 소통도 어려워졌다. 대면 대신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외출 전 마스크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20대, 핸드크림 대신 손소독제가 필수품이 된 코로나 세대, 이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마스크를 쓴 채 캠퍼스를 걷고 있는 우리 대학 학우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르포 제목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부제 류기자의 2개국어 도전기 리드 대학생에게 자격증은 어떤 의미일까? 취직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 13년간 이어진 교육을 시험해보는 계기? 하지만 대학 강의도 버거운 대학생에게 자격증이란 밀린 과제 같은 존재일 뿐이다. 밀렸거나 늦었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소제목 1. 한국에 사는데 어학 자격증이 왜 필요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한 하반기 신입직 구직자 1,306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취업 대비 현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4%가 취업 스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흔히 취업을 위한 스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자격증, 인턴 경력, 공인 영어 성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이란 바로 일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실무가 가능한지를 묻는 기업만의 방식이다. 하지만 본 기자는 위에서 언급된 정의와는 달리 실무가 아닌 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고자 했다. 처음 어학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환학생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올해 2월 어학원을 등록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시험이 취소됐다. 물론 모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연기됐으며 해외 입국조차 막혔다. 내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새로운 계기를 찾았다. 우리 대학은 일어일본학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 요건으로 JLPT 2급 혹은 JPT 550점 이상의 어학 능력 성적이 필요하다. 일어일본학 전공을 선택한 본인은 졸업 전 급박하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소제목 2.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하자. 일본어 능력 시험에는 JLPT와 JPT 두 가지가 있다. JPT는 한국 YBM에서 주최하며 거의 매달 시험 일정이 있고 학문적인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비해 JLPT는 국제교류기금 및 일본 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최하며 일본어에 대한 학문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JLPT는 JPT와 달리 7월과 12월, 1년에 2번 시험을 진행한다. JPT는 모든 수험자가 같은 문제를 풀고 점수를 받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N5부터 N1까지 수험자가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학교와 회사별로 요구하는 시험이 모두 다르다. 꼼꼼히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골라 달려나가보자. 본 기자의 경우 현지인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고 드라마도 대부분 자막 없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어휘가 부족했기 때문에 JLPT N2를 준비했었다. N4와 N5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적어도 시작 단계라면 N3를, 대부분의 한자를 읽을 수 있고 듣기도 자신이 있다면 N1을 목표로 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7월 시험이 중지됐고 급한 대로 르포를 위해서 9월 20일자 JPT를 접수했다. 시험 유형과 채점 방식 모두 다른 두 시험이었지만 나에게는 12월 시험을 기다릴 기억력도 선택권도 없었다. 대부분의 언어 시험이 그렇듯 JPT의 시험 유형은 듣기 능력을 시험하는 청해와 문장 구사 능력을 시험하는 독해로 나뉜다. 보통 시험 공부를 하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문제집을 살 시간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풀었다. 문제 방식에 따라 공부를 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한자의 경우 무작정 외우는 것만이 답이었다. 나에게 청해 공부란 매일과 같이 일본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것뿐이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매 학기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복습할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하면 문제집에 있는 한자를 직접 쓰면서 외우거나 일본어로 쓰인 일기를 읽었다. 학습량의 체계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같은 공부가 계속된다거나 독해는 아예 하지 않는 주도 있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 독해가 발목을 잡았다. 한자의 취약함을 알고 있었지만 금방 까먹는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했더니 한자가 나오기만 해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사진. 책에 있는 일본어 문법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정리했다. 소제목 3. 분명 방학 때 다짐했던 자격증인데 눈 떠보니 개강. 합격할 수 있을까? 7월까지 다녔던 학원을 끝으로 나는 지금까지 놀랍게도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았다. 책을 펴놓고 핸드폰을 보거나 밀린 과제를 채치우기 바빴다. 이대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까 싶어 급하게 시험을 접수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유형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시험이었지만 뭐 얼마나 다르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볍게 임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만약 학교 수업이나 알바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알바와 과제, 학원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부담된다면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꾸리거나 교내 수업을 활용하자. 본 기자는 네이티브 일본어회화, 스토리텔링 일본어, 실용 일본어를 수강했으며 현재는 일본어 표현 연습을 수강하고 있다. 요코야마 교수님의 경우 기초부터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어도 금방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성적은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대학 강의만으로는 아무래도 질문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고 수강생이 많아 구체적인 답을 얻기 어려웠다. 6개월 동안 수강했던 어학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능동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넘어 효율적으로 푸는 법 등 경험으로부터 나온 비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했다. 숙제를 하느라 복습을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학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내가 듣고 본 것들을 숫자로 계산하지 못하듯이 누군가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다. 이러한 노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지 못한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학원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내내 말씀하셨던 말이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가 시험일 뿐 이론을 잘한다고 해서 실무까지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기 위해서다. 소제목 4. 기적은 없었다. 역시 나는 애국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험을 망쳤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급박하게 어쩌면 르포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독해 문제는 건들지도 못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갔더니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반기던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교실은 나에게 그저 낯선 공간이었다. JPT는 청해와 독해 각 100문제씩 총 200문제를 95분 안에 풀어야 한다. 모든 지문과 문제와 답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지문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든다. 하지만 듣기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실 시험을 망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였다. 모르는 한자를 계속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독해로 빨리 넘어갔어야만 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꼭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고 영역별로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하자. 시험이 끝나고 느꼈던 우울감도 잠시 다음 시험을 위한 발판이었다고 생각하니 여유가 생겼다. 자격증은 일정 지위를 취득하여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욕심일지도 모른다. 만점에 가까워지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은 결과보다 달았으며 일정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조금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취재 사진 류영서 기자. 인터뷰. 제목 노동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과정, 노조 속 회대인. 부제 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과 동문 이상윤 인터뷰. 리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발췌. 노동조합, 열린 괄호, 이하 노조, 닫힌 괄호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협동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대학이 중시하는 협동, 더불어숲 이념과 노조는 맞닿아 있다. 미디어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향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이상윤 동문을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다가 언론 노동조합 해고자분들을 알게 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운수 노동조합을 거쳐 현재는 고용노동부 지원 공무원 노동상담소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이상윤 졸업생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말씀드린 노동상담소에서 공무원 연금, 공무상 재해를 주로 상담하고 있고 공무원 교섭 지원, 공무원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맡고 있습니다. 31살 나이에 9급 5호봉이라는 박봉을 받으며 다행히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열린 괄호, 웃음, 닫힌 괄호. 사실 지금 직장에 오게 된 계기가 다소 황당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다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직군, 직무에 지원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일해봤던 공공기관 조직과 공무원 조직이 크게 다르지 않아 면접을 수월하게 봤는데 덜컥 합격 통지가 날라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항상 구직난에 허덕이는 곳이라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학우분들께 졸업 후 노동조합 활동과 혹은 노동행정 등의 진로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노총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노총이라 하면 보통 민주노총 중앙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중앙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집합체인 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에 국공립대학교 병원 노동조합들이 모여있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일하게 된 전사를 이야기하자면 평범한 미디어 계통의 취업준비생으로 있다가 뉴스타파 인턴을 하면서 알게 된 언론노조 YTN 해고자분들의 활동을 돕게 된 게 시작입니다. 해당 해고자분들이 생각보다 모두 일찍 복직되어 저의 필요성 혹은 소명이 다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지역지부 조직국이었습니다.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딱히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민언련, 열린 괄호, 민주언론시민연합 닫힌 괄호, 언론학교와 뉴스타파, 머니투데이 등 인턴 기자 활동을 하면서 해직 기자들과 언론 분야 활동가들을 알게 되면서
언론노조, 언론구조 개선과 관련한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해고기자 복직 문제나 언론 구조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활동의 시점을 딱 잡아서 말하긴 어렵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당시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소 수입을 둘러싸고 FTA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2017년 촛불만큼이나 뜨거웠던 집회였는데 당시 FTA 문제 외에도 언론사 사장들을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채우면서 논란이 되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가게가 YTN 남대문 사옥 근처에 있어 YTN의 파업을 직접 보았고 시사풍자 프로그램인 돌발 영상의 폐지 당시에는 이를 반대하는 돌발 영상 지킴이의 활동을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하며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친누나도 이런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기에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걸 인턴 시절에 자주 말했더니 졸업 즈음 해직자 중 한 분이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을 하면서 민주노총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론노조 다음 일했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엔 저는 본래 타 대학의 이공계생이었는데 10여 년 전 다른 대학 1학년 때 노동조합과 IT를 결합해볼 거리를 찾아보다가 만난 노조위원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언론노조 활동은 대부분이 기사 편집이었는데 공공운수노조에선 조직국 업무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조직사업이라고는 말했지만 노동조합에서 조직 업무란 교섭, 교육, 홍보, 조합원 상담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에 해당합니다. 사실 열린 거로 일할, 닫힌 거로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조직 업무라면 조직 업무, 선전 업무라면 선전 업무 이런 식으로 명확한 분업화가 된 체계는 아니라 원치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노조법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기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규제가 기업의 울타리 안에 노동조합들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지향점은 산업 전체를 묶는 산업별 노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계급적인 연대가 가능한 체계이기도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사업장과 지역의 벽을 넘는 계급적인 연대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대의 가치가 이러한 상윤님의 활동들에 영향을 미쳤나요? 열린 괄호, 우리 대학에는 닫힌 괄호, 자본론에 대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자본론은 수치가 아닌 가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저서입니다. 열린 괄호, 이러한 강의들을 듣고 닫힌 괄호, 구조와 인간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저의 노조 활동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열린 괄호, 노동대학, 닫힌 괄호의 존재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실제 노조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대학 강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사실 정식적으로 강의료를 내기보단 청강을 한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윤님께 성공회대란 어떤 곳인가요? 기회라는 단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 당시에 신문방송학과 수업 중에 언론의 역사라던가 언론의 사상사와 같은 수업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성공회대 외에선 거의 들을 수 없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이너, 비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회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또 그 과정이 현상보다는 제도와 구조를 조금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상윤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대학 학우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으신가요? 어학연수 기회가 생겨 부득이 노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출국 금지가 되면서 지금은 공무원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나온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며 살아온 것도 학력도 나이도 저와 매우 다른 60대 비정규직 노동자분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 속에 자연스레 섞여가는 방법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이 가진 신념이 굳건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즐기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양한 노조 활동을 3년 반 가까이 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의 지식을 활동과 결합하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부와 신문방송학 학기까지 지녔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하나 깊게 배우지 못했기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지만 저 스스로 업무를 기획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 전산화와 노조 업무를 접목한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에서 일할 당시 모바일 웹 전환 사업을 혼자서 진행했었고 아직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뿌듯합니다. 자신만의 지식을 사회운동과 접목할 줄 알고 기획하고 나눌 때 더욱더 훌륭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 설명. 언론노동조합, 편집, 편성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공공운수 노동조합,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공노조와 버스, 택시, 화물, 철도, 항공 등이 소속된 운수노조가 통합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최대 노동조합. 취재 김지우 기자, 사진 류영서 기자. 사회, 제목 도서정가제 11월 개정 앞두고 공방 치열해. 부제 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서정가제. 리드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동네 서점부터 인터넷 대형 서점, 소규모 출판사부터 대형 출판사까지 오는 11월 법안 재검토를 앞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과제 때문에라도 책과 당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대학생의 시각에서 해당 논쟁을 조망해본다. 첫 번째 소제목,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 열린 괄호, 이하 도정제, 닫힌 괄호, 란 출판물의 할인을 규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열린 괄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닫힌 괄호에 따르면 출판사는 판매하는 책의 정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발행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판사가 정가를 바꿀 수 있으나 바뀐 정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때 판매자는 정가의 15% 내에서 열린 괄호 가격 할인 10%, 사은품이나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 5%, 닫힌 괄호 책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국가가 책의 할인 제한을 법규화하는 이유는 첫째로 작은 서점을 비롯한 출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할인을 무제한 허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본이 넉넉한 대형 서점만이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추론으로 내린 결정이다. 둘째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출판사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서점 측이 책을 할인 판매하면 해당 할인 금액만큼 비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 출판사들의 책의 원가를 낮춰달라 요구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자본 규모가 작은 출판사에 큰 타격을 준다. 또 책을 펴낼 때 다양한 신간을 내지 않고 판매가 보증된 책들만을 주로 내게 된다. 이 같은 독서 시장의 다양성이 타격을 받는 현 상황을 국가는 도정제로 방지하려 했다. 도정제 유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측은 해당 법안 때문에 책값이 올라서 절대적인 책 구매량이 줄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출판계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제2소제목 책값 올려 구매 막나? 신간과 구간이 다르다. 출판계는 도정제 때문에 책값이 올랐다라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법안 시행 후 가격 상승률은 둔화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통계에 따르면 도정제 시행 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도서 정가 증가율은
2.51%이며 시행 전 5년간 증가율은 5.08%이다. 문제는 해당 통계가 그해 나온 신간의 정가만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을 할인받아 사던 소비자로서는 도정제를 도입한 뒤에 책값이 비싸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 강의 서적을 구매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의에 필요한 책들은 대부분 매해 내용 변화가 크지 않은 학술 서적일 가능성이 크고 구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정제의 완화에 대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촉구된다. 도정제는 다양성 측면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얻었다. 독립서점과 신간 발행이 늘었다. 독립서점 플랫폼 퍼니플랜에 따르면 2015년 97곳이던 독립서점이 2019년에는 551곳이 됐다. 가격 경쟁 부담이 완화되면서 도서 큐레이팅 등 서비스에 신경을 쓴 서점이 나름의 시장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판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정제 시행 이후로 신간 발행도 매해 늘었다. 시행 직전 해와 2018년을 비교해 5년 사이 신간이 약 33% 증가했다. 소제목 3. 웹툰, 웹소설 위한 보완책 필요. 각종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는 현상이 맞물려 현재 웹 기반 매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중 웹툰, 웹소설 등 전자책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괄호, 이하문체부, 닫힌괄호에서 진행한 전자책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자책 독서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특히 젊은 층의 이용률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 19세에서 29세는 4.3%포인트, 열린괄호 34.7 화살표 39%이지, 닫힌괄호 증가해 1%가량 증가한 다른 연령층보다 큰 오름세를 보였다. 도정제를 두고 할인 판매가 많았던 전자책 업계는 모든 전자책이 규제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규제를 받는 전자출판물이 되면 종이책처럼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받기에 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실제 도서에 적용되던 제약을 웹 기반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 코인과 같은 각 사이트 내 전자화폐 시스템이 도정제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도 문제이다. 도정제 적용을 위해 코인과 같은 독자적인 할인 수익 모델을 포기하면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정가를 적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소제목 5. 도정제 개선은 필요하다. 지난 7월 15일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각 업계의 당사자,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 다양한 이들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에 따르면 국민 여론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양상이었다. 현행 도정제를 긍정한다는 답변은 36.9%로 부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23.9%보다 높았으나 도정제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62.1%로 과반을 차지했다. 각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국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어 설명. 코인. 각 플랫폼 고유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의미하며 플랫폼마다 명칭이 다르다. 취재. 김지유 기자. 학생기고. 제목. 성차별 교육으로 연약해진 나의 몸에 분노한다. 나는 요즘 자주 화가 난다. 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에 느끼는 무력함에서 온다. 최근 인식하게 된 건 난 도화지 앞에서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번 드로잉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림 수업을 할 때 가장 속상한 건 여성 학생들은 도화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성 학생들은 열심히 몸과 책상까지 묻으면서 가득한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도화지 전체에 낙서를 해본 적도, 색연필 등 미술 도구를 망가뜨린 적도, 옷에 묻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미술 전공이 아니라 그냥 공교육에서 받아온 미술 시간과 몇 안 되는 그림이 여성인 나에게 그다지 놀이였던 적이 없다. 좀 더 가까운 말을 찾자면
깔끔함을 요구받는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글씨체도 그림도 잘해야 놀림받지 않는 것이었고 잘함이라는 기준에 늘 기죽어서 도화지 한 장을 망칠까 겁냈다. 그림만을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다. 나는 왜 살면서 학교 운동장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왜 난 몸을 강하게 움직이는 게 계속 부끄럽고 낯선가? 왜 소리를 강하게 질러본 적이 없는가? 난 요즘 나의 성향을 의심한다. 그리고 곧 역동적이지 못하는 나의 몸에, 이 몸을 만든 사회에 화가 난다. 강한 욕구에도 방황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라인 스케이트로 집 앞을 누비고 분수에서 물이 나오면 다짜고짜 뛰어가는 건 잘했지만 운동장을 한껏 뛰어다니는 남성 친구들의 한 번도 나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분리된 성별이 익숙했는데 여자 중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입학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뛰는 이들과 체육 시간에 불타는 경기를 보는 것이 늘 낯설었다. 이미 굳어있는 몸을 피는 데까지는 다 나의 몫이었다. 점차 움직이는 데 있어 승부욕을 삭제시켰다. 학교 운동장은 어떤 성별을 떠올리는가?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은 어떤 성별이 떠오르는가? 성별에 따른 성향 차이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사회화에 의한 차별이다. 기술과 가정에서 기술교육과 가정교육 대상은 성별로 규정되어 있었다. 난 인형을 좋아했는데 오빠가 가지고 놀던 팽이, 딱지, 비비탄 총을 무척 다루고 싶어 했다. 단순히 운동과 장난감의 선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총체적으로 몸에 솔직할 줄 모르는 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강보다 시선에 집착하고 몸의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묻혀 자신 없는 몸이 남아있다는 것. 몸이 그저 성적 대상이 되는 것. 그 밖의 기회는 끝없이 자신의 싸움과 구조의 억압을 느끼며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고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내게 다칠까봐 적당히 몸매 보정이라는 말이 툭하면 들린다. 화가 나면 무언가 던지고 소리를 쉽게 지르는 성별이 유독 잘 보일 때 지금껏 표정만으로만 화를 내온 나를 비교하게 된다. 감정 표현도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딱딱한 성차별주의 교육의 분노를 느낀다. 이 글은 개인의 글이라 두서없지만 누군가 글 전체를 공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가끔은 이 기괴함이 나를 어디서부터 눌러왔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정교하다. 페미니스트로서 나를 마주하는 시선이 솔직해질수록 열이 뻗치는 속도의 폭은 자꾸만 빨라진다. 옛 교육으로부터 젠더 불평등 학습을 받으면서도 여성 인권 글을 쓰는 것으로 망설이게 하는 이 공간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분법적인 성으로 분리하기보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다양한 성별 체계와 정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리를 계속 말하면서도 계속 여성의 차별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에서다. 이미 여성으로 분리되는 차별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쓸 말이 붙여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눌렀다. 설득하고자 객관성을 찾아야 한다는 억압에서 벗어나 그저 개인적인 차별 경험이 왜 같은 성별의 공감을 받는지 묻고 싶다. 그 공감이 수시로 분노와 불편함으로 작동한다고 전하고 싶다. 글 박상은 미컨삼 하구. 제목 불법 웹툰 사이트 긍절로 웹툰 시장 발전 도대 이루어야. 2018년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가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구속.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존재는 피해 작가들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내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5명 중 3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밤을 새서 마감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나면 1시간 내에 작품을 도용해가는 요즘 시대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작가들도 있다. 우리 불법 웹툰 피해 작가 대책회의 줄여서 밤토끼 소송단은 50인의 작가님들의 뜻을 모아 밤토끼 운영자 허씨와 공범인 김씨, 조씨 등 3명에게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 이유는 많은 작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과 사법이 이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도 약한 편이다. 한국 웹툰 발전의 가장 위험 요소, 불법 웹툰 사이트. 정부에서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DNS 차단, 사이트 주소 차단을 해왔지만 HTTPS 암호화 프로토콜의 등장으로 효과가 없어지자 HTTPS 주소도 차단할 수 있는 SNI 필드 차단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차단 방식도 서버를 바꾸거나 우회,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침해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 외에는 침해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현재 한국 웹툰의 위상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마니아 소수만 향유하는 서브컬처였던 만화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어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 소비 시간 중 동영상 시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웹툰을 읽는 데 쓰고 있다. K-웹툰의 이름으로 웹툰은 전 세계에 보급되는 한류 콘텐츠가 돼가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큰 불안 요소이다.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웹툰의 산업 규모가 해마다 평균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존재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을 받쳐줄 시장의 소비력이 아직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작가는 이전 작품의 수익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고 때문에 차기작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그런 가운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은 작가의 고열을 빨아 수익을 올리지만 잡혀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다. 이제는 아예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를 외국인으로 내세워 이들을 국내 수사만으로는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임에도 작가들은 매일 밤을 새워 마감을 한다.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창작자들의 정당한 대가 침해 근절되어야. 나는 오늘도 제발, 부디 같은 단어를 떠올리며 펜을 있는 힘껏 움켜쥐고 하나씩 선을 긋는다. 내가 작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러한 고통을 수반한다. 창작은 기본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나는 그저 재미있는 만화를 건강하게 많이 보고 싶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된 직후 공짜 웹툰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반응을 들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는 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작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작가들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을 위해 살며 주 1회의 마감은 과장 없이 처절하고 살벌하다. 그것이 불법을 방조하면서까지 취할 가치가 있는 이득인가? 혹시 내가 아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고 건강하게 평가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기생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지금처럼 활개를 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란 산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으면 죽는 것. 불법 웹툰 운영자들은 그렇게 작가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과연 이들의 처벌 수위는 온당한 것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다. 글 김동은 웹툰 작가. 본 기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